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김경진 전 의원께서 또 대통령에 대한 제안까지 들으셨는데 민주당 측 반론 듣겠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자, 우리가 길을 가다 이렇게 부딪히거나 줄을 서다 발을 밟는 그런 분쟁이 있을 때 누구나 다 주먹 다짐을 하고 흉기로 사람을 찌르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 그런 일을 저지르고 대부분은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음. 그런데 예산을 좀 감액하고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하고 배우자엔 특검을 했다고 해서 총기를 든 특수부대를 국회에 파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지금 대통령직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많은 공포를 유발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알려진 바로는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하려는 그러한 의혹도 있고, 북한의 김용희 전 장관이. 예, 그렇죠. 드론을 보낸 그러한 정황도 지금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배우자 특검, 탄핵 속출 이런 거 가지고도 국회로 쳐들어왔는데 지금 사실은 요새 막 조용하고 한 번 담화했는데 저는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각해요. 이분이 내란 수계의 피해자로 이렇게 몰려 있는데 지금 또 어떤 일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국민의힘의 그 토요일 날 탄핵에 참여한 그 선택이 옳았다면 오늘 그렇게 코스닥이 5% 이상 빠지고 환율이 급등하는 그러한 경제 상황이 왔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고 이 내란숙의 피의자의 직무를 정지했을 때 뭔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 조금 직무가 정지된다고 해서 완벽하게 또 유죄는 아니잖아요. 사법 예. 처리를 받는 탄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수사를 통해서 진위 여부를 밝히고 일단은 직무 정지하는데 좀 초점을 맞췄으면 합니다. 장 변호사님. 일단 김경진 의원님께서 주셨던 이야기를 좀 고민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정확한 상황 인식이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계엄 발령권, 계엄 선포권, 그리고 국군 통수권, 공무원 임명권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야당이 국방부 장관 추천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부 지금 한시도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전임 정부의 이런 장관들이 순장조로 들어갈 리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한테 정권 위임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헌법상 권한 대행,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은 헌법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걸위되거나 이거는 사실상 이제 생물학적 사망을 전제한 겁니다. 예. 사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우연적인 상황으로 굉장히 뭐 크게 다쳤달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고 말로써 당신이 내가 지금 위태롭고 국민 신뢰 못 받으니 하시오.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반헌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한동훈 그 두 정치인의 이 권한 행사는 위법적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633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대법원 선고 때 그러면 국민한테 저는 국민의힘 의원분들께도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상황을 국민들께 하루라도 더 버티라고 설득하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왜 100만 명씩 쏟아지겠어요? 지금 제일 위험한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위기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 상황 오늘도 1,430원으로 원화가 뛰고 장이 열리니만이 이러고 주가는 하락하고 이 상황을 초래한 건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국민들께 더는 버티라고 참아달라고 인내하라고 요구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그 아까 이제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제 한덕수 총리가 합동 담화문을 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이끌어나겠다. 국정 공백 없도록 주 1회 정례 회동하겠다. 이 입장에 대해서 이것도 권한이 없는 것인데 위헌적인 시도다. 그냥 우원식 국회의장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윤석 대변인 입장이 어떤? 이 헌법 규정과 또 기타 법률 규정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두 분이 국정에 대해서 대통령을 대리하여 뭐 상의를 한다거나 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예. 그건 뭐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탄핵을 제외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음. 이 사태를 수습하자는 차원에서 어제 담화 내용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한 거죠. 예. 또 하나 한동훈 대표가 민간인 신분인 당 대표가 아무리 여당 대표지만 어쨌든 민간인이 음. 국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예. 마치 이제 두 분이 같이 서서 담화를 얘기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소통령처럼 뭐 권한을 가지려고 한다든지 예. 그런 시도한다. 그거는 절대 아니다. 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중심이 되고 당과 긴밀히 협의한 상태에서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선언적 의미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완벽한 선의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되는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윤 대통령이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철회 가능한 거고 그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그 구체적인 어떤 방안 국민들께서 속 시원하게 좀 듣고 싶은 더 상세한 내용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계속 의총하고 오늘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다.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네요. 예. 네. 예, 김영진 의원. 이게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키던 국회 그 11시경인가요? 국회 본회의장 안에 예. 네. 한동훈 당대표가 들어갔잖아요. 네.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예. 헌법기관이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간 걸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정치의 영역 아닙니까? 평소에도 우리가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도 당정협의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당정협의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하잖아요. 보면. 예. 이건 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민심을 이렇게 행정부에 전달을 하는 거고 최종 의사결정은 행정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지금 엄중한 시기에 워낙 중차대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민심과 관련되는 영역을 한동훈 당대표가 청취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으니 그걸 한덕수 총리한테 전달을 하고는 그런 협의의 과정이잖아요. 그걸 하라고 정당법이 있고 정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물론 윤 대통령이 잘못했고 같은 당하고 패거리니까 한동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윤희석 대변인도 그렇고 저희들이 다 부끄러워서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없지만 그건 정치의 영역에서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소통령이니 뭐니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한 얘기인 것 같고 예. 문제는 헌법 규정과 헌법 원칙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최적의 다음 가버넌스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예. 그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과 생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맥락 속에 6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의 현재의 사법 리스크 상황이 부차적으로 끼어 있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여지가 많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많은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당대표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서 국민들께 전달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 아이디어 속에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이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뇌가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반론해 주세요. 예, 아니, 김재호 자꾸 대변인. 뭐 이재명 대표 사법 관련해서 얘기하시는데 누가 들으면 이재명 대표가 내란을 일으킨 것 같아요. 지금 정상적으로 수사받고 재판 진행 중이고 재판 절차는 그 법원의 스케줄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네. 자꾸 이 내란 사태와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을 결부지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정말 국민의힘 주장대로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자면 우리나라 국민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왜 뽑습니까? 뭐 그 정도로 분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이웃과 분쟁이 생겨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규약을 따릅니다. 아니 자기 주장만 하는데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이런 때는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와 정무적인 영역을 평시에는 그래도 돼요. 서로 협치가 되니까. 예. 지금
정치가 됩니까? 정무의 역할이 있어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 안 하면 법대로 안 하면 다 야합이고 단합이다 비난받고 정치권 전체가 불신을 받습니다. 예. 어려운 때일수록 법대로 헌법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 변호사님.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선택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예. 왜 소통력 얘기가 나오냐면요. 처음에 토요일 조간에선 다 한동훈 대표 탄핵 찬성 시사라고 나왔어요. 예.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체포조를 가동했다라고 한다. 이거는 완전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하면서 대단히 적극적인 이런 선택 언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예. 맞는 선택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계엄 불법적으로 나왔을 때 아주 적시에 메시지를 냈죠. 이거 위헌 위법적이다. 그때 국민들은 저는 미래 권력으로서의 한동훈을 지켜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는 뭔가 정권을 우리 당이 위임받았다라고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데 이거 단순한 고의당정 그 연장선상에서 인식하는 국민들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당사에서 본인이 먼저 대단히 선제적으로 이런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고 보완제로서 한덕수 총리가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메시지로 다 읽혔어요.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헌 위법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직무집행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정권을 일임받아서 본인이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는구나. 이거 대통령 놀이 아니냐라는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전 대단히 정치적으로 악수를 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번 주 이제 예정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탄핵을 재발의할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예정대로라면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표결에 불참을 해서 정족수 미달로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불성립이 된 상태인데,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도 그렇다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자, 그렇게 되면 또 국민적 분은 더 커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또 시각도 있습니다. 윤석 대변인부터 말씀 주시죠. 탄핵안에 대해서 저희가 부결 당론을 정한 것은 뭐 절차상으로 뭐 문제는 없어요. 예. 근데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이 투표 자체를 그냥 보이콧함으로써 투표가 성립조차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저희 스스로 소속 당 의원들을 서로 못 믿는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은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이 꽤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제를 한다면 그 상태에서 이번에도 두 번째로 또 똑같이 투표장에서 나오는 방식을 쓸 수 있겠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은 쓸 수 있는데 예. 두 번을 한다 할 때 그걸 과연 따를 수 있는 의원들이 얼마나 더 있겠느냐. 왜냐하면 토요일 그 광경 이후에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쏟아지는 비난, 그 다 당협 사무실이 있잖아요. 예. 그 주변에서 있었던 일들, 특히 뭐 다른 또 서울의 이제 모 의원 여러 가지로 완전히 이렇게 집중타를 맞게 되는 상황. 그런 것을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본인의 그 지역구 민심도 살펴야 되잖아요. 다음 선거도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당론을 관철하는 그 과정이 저는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뭐 중진이라든지 특정인의 막 강요에 의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정교한 논리에 따라서 이거를 누구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지 물리적으로 투표장에 못 들어가서 누구나 지켜보고 이거는 탄핵 찬성 반대를 떠나서 민주주의 기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다시 그런 식의 방식은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투표장에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네. 그때는 결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예, 하시는군요. 일단 물리적으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아마 그거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뭐 갑론을박 한다고 저도 또 들었는데 예. 두 번째도 그렇게 한다면 저는 전 상상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 잘 맥락을 들어보면 그럼 현재까지는 일부 당 안에서 어떤 초선 의원들 혹은 이제 젊은 의원들에게 어떤 표 행사에 대한 압박적인 분위기가 좀 보이지 않게 있었다 이런 추론도 가능한 겁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가요? 물론 뭐 물리적으로 막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이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고 이 국회의원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
한국에서는 선수가 전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선 의원들이 그렇죠. 다선이 갖고 있는 그 무게에 대한 또 그 예우에 대한 또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초선 의원이 오선 의원의 얘기가 초선 의원 5명이 초선 오선 의원 1명하고 그렇게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정도. 예. 예, 윤상현 의원이 이제 한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죠. 나는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고 끝까지 갔다. 근데 욕 많이 먹었는데 1년 후에 윤상현 의리 있어 좋다라는 말을 들었다. 나중에 무소속돼서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유튜브에 해서 그게 또 굉장히 큰 민심에 불을 지핀 상황이긴 한데 김지호 대변인은 어떻게 말씀드리셨어요?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이 예. 굉장히 정말 강력하게 초선 재선 의원들을 압박을 해서 현재의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정치 수명 자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정권 관련해서 수사도 받을 거로 예상되다 보니까 소수의 중진 의원들이 필사적으로 지금 여론을 이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일요일 날 한덕수 한동훈 대표의 무슨 질서 있는 퇴진 요거 관련해서 어느 정도 탄핵 반대를 하고 그 다음날 일요일 날 승부수를 던진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 정치적으로.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전국이 안정이 되고 경제 상황도 안정이 됐어야 되는데 민심은 민심대로 더 악화지고 오늘 월요일 날 경제 지표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경제 상황과 민심을 5일 동안 계속 진행될 텐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이거를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가결에 무게를 두신다.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저는 가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결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지난 토요일 날 국민의힘은 당이 죽고 대통령을 살리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건 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버리고 대통령을 선택했어요. 더 이상 그 선택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김건희 여사 특검 때는 모수를 맞추려고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지고 탄핵과 관련해서는 표 단속이 안 될까 봐 두려워서 나와서 진행을 합니까? 국민들이 목격했습니다. 국민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은 105명의 의원들 기억할 겁니다. 더는 그릇된 선택하면 안 돼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 저는 정치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엄혹한 국면에 괜찮아 국민들 잊어버리고 자리 무소속으로라도 뽑아주는 국민들이야 라고 후배 정치인이 고민을 토로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더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표 던지면요. 예,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는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근본적으로 던져야 시기가 된 상황인 것 같고, 저도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이제 국민들이 어떤 입장이 보기 위해서 여의도에 나갔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로 시민들이 나오게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 한 1분 30초씩 남았는데요. 각자 30초씩 마지막 해법은 무엇일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김명진 의원님 먼저 하실까요? 예, 30초씩. 일단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해법은 저 아까 대통령실에서 들으시라고 공개적으로 말씀 들으셨어요. 신속하게 내일이라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해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잠정적으로 이게 사법적인 어떤 해결의 압력보다는 그렇게 하시면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기류가 좀 생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어떤 해법이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탄핵만으로도 저는 그 혼란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그게 아니면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 저도 답이 없습니다. 다만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참 방송에 나와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너무 죄송해요. 저희 당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어려울 때일수록 법과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더 이상 윤석열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예, 장윤 변호사 네. 40초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토요일 날 탄핵의 강을 건너려다가요. 계엄의 강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답이 있습니다. 이건 탄핵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초래한 건 윤석열 대통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바로 그 본인이에요. 위험 요소를 제거하자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 부름에 정말 응답하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네, 자 12.3 내란 사태 지난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지금 이제 검찰 그리고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해법 어떻게 만들지 더욱 수기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판 토 여기서 마무리하죠.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김경진 전 의원, 장윤민 변호사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